건축 허가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가 된 통로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땅에 건물을 칠 때 이 앞에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쩐다? 이걸 올릴 수 없는데 낙찰 받으러 왔어요. 받았어요. 받아야 돼? 팔아야 돼? 그러면 맹지인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 근데 사긴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건축허가 납니다. 근데 우리 수강생이 저걸 팔아야 되죠. 파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반을 쪼개가지고 400평, 200평씩 쪼개갖고 광주시청 앞에 있는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서 500만 원을 주니까 허가를 받아줘 안 받아줘? 허가 났죠. 허가가 난 걸 가지고 허가 났으니까 누구든지 집 질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갔습니다. 우리는 두 필지죠. 한 필지를 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여기 지적당 도로가 없지만은 이렇게 현황 도로가 갖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이렇게 나 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건축허가까지 어떤다? 같이 넘겨줘서 집을 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 따라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1억 5천만 입금만 시키고 당신은 나머지 가져. 그러니까 한 2개월 만에 한 사람 들어가서 1억 7,800이 어떤다? 계약서 쓰고 우리 1억 5천 받고 그 사람 어떤다? 2,800 가져간 겁니다. 우리는 한 필지만 팔아도 1억 5천 건졌어 못 건져. 아까 우리 1억 2,800에서 샀죠? 1억 2,800 주고 샀죠? 건축허가 됐으니까 1억 3천밖에 안 들어갔죠? 그러면 한 필지만 팔아가지고도 벌어 못 벌어?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낙찰도 받을 줄 알아야 되지만 낙찰을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 이게 4억짜리인데 2억짜리인데 1억 5, 나는 전부 다 합쳐서 1억 5천원만 낙찰 받았으니까 한 필지만 팔아갖고 내 원전 찾고 한 필지를 어떤다? 내 마진으로 갖겠다 하고 계획을 잡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어떤다? 단독 공차로 낙찰을 받아서 그냥 팔고 빠져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물건이 없는 거야 못 찾는 거야? 그럼 못 찾으면 찾아달라 그래야 돼? 본인이 찾아야 돼? 이게 이제 그 283페이지에 이제 책에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여기 그 3년 전에 그 우리 여기 저기 막 황 원장님의 공투를 해가지고 이게 투자한 물건인데 이 평택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가 떨어졌죠? 22억짜리가 얼마까지 11억까지 떨어진 거를 우리가 이게 16억 주고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한 30-40명 이제 모여놓고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때는 라이브 방송이 없을 때예요. 제가 이거 하자는데 여기 보면 선순위 가처분이 2개가 있어요. 이걸 이게 20억짜리가 1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걸 입찰 들어가자 해갖고 그러면 공투로 해서 이게 10몇 억이 들어가니까 공투로 같이 가자 하고 의논해서 가자 하고 난 빠졌단 말이에요. 나 빠지자마자 여기 우리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라는 분이 나 없을 때 얘기입니다. 나와가지고 이 교수가 이번에 이거는 실수로 잘못 고른 거다. 선순위 가처분이 2개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하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안 된다 해갖고 20몇 명이서 들어가려고 공사하려고 했다가 그 얘기 듣고 쭉 빠져갖고 8명인가 9명은 아니 이 교수를 맞다 해갖고 그런다
이게 16일에 낙찰을 받은 게 이 사건이에요. 낙찰을 받자마자 제가 바로 소송을 해서 이 선순위 가처분 어떻게 한다? 지역벌이 가지고 파는 사건이 이겁니다. 한 10억 정도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창원에 있던 3년 전에 이게 실전 이게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물건이 없어 못 찾아. 못 찾으니까 찾아다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찾아달라고 부탁을 내면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왜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공짜로 찾아달라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사장 변경이나 가처분 취소 신청했죠? 신청하고 가처분 바로 쉬운 겁니다, 저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냐면 그 제척기간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으니까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해갖고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걸 받아야 돼, 해준다는 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제가 일부러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가요. 여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 농지증 해줍니까? 아이 농지증과 불법 건축물이 있어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이거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거 농지증 뭐 원상 보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 명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안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런다 행정소송으로 해가지고 그런다 이거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재결해갖고 농지증 해주라고 판결이 났죠. 저기 보면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가지고서는 언제 농지증을 해주고 언제 농지증 안 해주냐 있는데 원래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게 있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만 골라가지고 안 해준다고 할 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것이 이 농지 투자의 비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에요. 담당자가 자 보십시오. 이 공무원 없어요? 공무원 시험 안 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한다? 창원 무슨 구청에서 오라 그러면 이제 합격해서 가죠. 가면은 구청장님이 오늘 이게 공무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농지가로 가시고요. 저기 주민등록가로 가시고요. 건축가로 가시고요. 자기가 전공을 해서 가는 거야? 부서별로 가는 거야? 그 한 3년 하면 또 부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부서의 농지증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깊숙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담당자도. 그렇게 했을 때 해준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한 거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농지증 해줘야지 되는 건데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네가 또 나를 돈 벌게끔 도와주는 감사하다. 그러고 와서 제가 어떤다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다 입찰에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농지증을 안 해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도 농지증을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0여 건이 넘고, 먼저 주에는 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을 우리 수강생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더니 농지증을 안 해준 거예요. 사실 제가 먼저 주에 농림축산식품도 갔어요.
여기 담당자가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이 옆에 농지는 농지라고 해서 일반 법인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농림축산식품 담당. 그러면 농지증을 어떻게 해준대? 이거 집 있는 쪽은 해주고 집 없는 쪽은 안 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필지별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길래 그럼 이걸 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 저기 뭐그 판단만 내려보고 뭐 어떻게 해라 못하니까 정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정식으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답변한 거 가지고 뭐 가서 어떻게 바꾸도록 하십시오 갖고 제가 질문했고 아마 내일 모레 되면은 그 이제 그 집 답변이 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바뀔 것인데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언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언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지를 같은 농지지만은 언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언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유별나 가지고 조금 이상하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한테 제가 잘 갑니다. 예전에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담당자가 자꾸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직접 질의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 그 제가 보면 이 농지법 그 책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반려처분을 해야 된다. 반려처분할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처분해야 된다는 것을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을 제가 그 교재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보면.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임야가 이번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탄천면 남산인데 임야가 한 500평이 되는데 1800에 시작해서 지금 210만 원까지 이제 떨어진 것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맹지에도 이 땅을 딱 포위하고 있는데 누가 포위를 하고 있냐면 산소가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땅을 뺑 둘러서 누가 포위하고 있다고요? 산소가 포위하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맹지더라고. 그런데 어떤다? 가격이 1800인데 200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라 이러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산 사람이 없더니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 가격을 떨어진 걸 보고 제한테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이 공주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저한테 강의 들었던 그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어요. 중개사님, 여기 공주는 매장을 많이 해요? 화장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아 옛날에는 매장 했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매장 반, 화장 반 하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매장을 할 때는 산소짜리 얼마나 갑니까? 한 300? 조금 뭐 하면 한 500? 그런 정도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 500평이 있는데 여기 산소짜리로 좀 팔으면 되겠는데 한번 좀 어떻게 좀 팔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산소짜리는 제가 이제 중개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요. 그 누가 산소짜리 하나 해달라서 산소짜리를 하나 거래를 했는데 막상 장사를 쓰려고 상여가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갈아막았고 모두 상여 못 쓰게끔 해가지고 그 돈 다 물어내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유 이제는 그런 그 장사짜리는 산소짜리는 중개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런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번지수 좀 줘보십시오. 번지수 딱 봤더니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 산소로 둘러싸여 있죠. 그 산소로 둘러싸여 있는 땅에 산소 쓴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때 보더니 남양에다가 딱 괜찮거든. 여기는 괜찮겠네 산소 써도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300에 팔아도 좋고 500에 팔아도 좋고 200에 팔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파시고 돈은 적고 반띵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500평 지금 200몇십만 원 낙찰 받았는데 한 개만 팔아도 본전 찾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바로 들었나? 우리 수강생 찍어줘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찍어줘야 돼. 이건 내가 들어갔어. 즉, 얘기, 다시 얘기야.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 이걸 샀을 때, 그걸 생각해보고, 아, 내가 이것을 샀을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겠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그때 얼마를 사겠다고 된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더 써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돈이 안 되는 거는 낙찰 받아야 돼? 묶이지 않았으니까 좋다. 너는 그럼 가져가라.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온다. 이렇게 가벼움.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아쉬워할 거 없다.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떨어졌어? 그럼 내일 또 더 좋은 물건이 오겠지. 더 좋은 물건 또 골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다. 새 출발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경매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은 느긋해야 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경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갑자기 내 눈에 보이게끔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내고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 입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대로 이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질른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하도 승진이 나서 질렀습니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도 떨어지기 때문에 질렀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자는 얘기지 낙찰 받자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다? 질르지 말아야 되는데, 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질러야 될 땐 또 질러야 돼. 언제죠 그게? 언제야? 아까처럼 취해야 된다는 거 뻔히 보이는 물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뻔한 물건, 이런 물건은 어떤다? 조금 질러도 돼. 왜? 가격을 어떤다?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진은 낮게 떨어졌어도 내 마진, 높게 낙찰을 받아서 내 마진이야. 내가 부르는 가격에 파는 가격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어떤다? 높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물건은 절대 어떤다? 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고,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질러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경매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 비용 받으려고 질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가요. 근데 컨설팅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질러서 쓰는 건 나는 그 사람 뭔가 어떤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지르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실전 물건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이번 일요일 날에도 또 한 20몇 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올라오고 하고, 어저께도 제가 이번 일요일 날 그 추천 물건 때문에, 이번에가 4번째 주기 때문에 좀 특수한 물건을 많이 좀 골라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한 40개 골라놨거든요. 골라놓고 그 중에서 제가 이 권리 분석을 하다가 조금 뺀다고 하더라도 한 25개 정도는 고르려고 하는데, 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런 것을 황 원장님을 자꾸 4번에 걸쳐서 15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번만 들어도 15만 원을 내도 안 아까운
물건이에요. 왜? 한 개만 낙찰을 받으면 그 이상의 얼마든지 어떤다?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수분 이상의 등록을 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12일 날이죠. 10시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지 하고 등록을 안 하시면은 제가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준비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주일밖에 남지를 않았으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시면은 등록을 해 주시고 가야지. 저는 전화하는 대로 창원에 다음 주 12일 날 10시에 내가 추천 물건을 발표할 때 어떤 걸 어떻게 발표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게끔 되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 등록하시는 분이 20명이 안 되고 만약에 15명이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본인이 환불해달라고 환불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 라이브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초청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찰 받으면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다 해드립니다. 문자로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제가 지금 수강하신 분 중에서는 얼굴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저한테다가 수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4개월 동안을 이제 하게끔 되고, 보통 4개월 동안에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4개월 안에 하나 낙찰 받지 않습니까? 낙찰 받으면 또 받아야 돼, 팔아야 돼.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등록하시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 4개월 정도면은 한 개 정도는 낙찰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4개월로 듣고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등록을 해서 한 서너 번만 등록을 그렇게 4개월짜리를 서너 번만 하게끔 되면은 이제 어떤 것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쭉 오게끔 되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뭘로 들어오시냐면 제가 현장 답사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현장 답사 사진을 찍는 게 내가 보면 특수한 물건만 가서 현장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아요. 사진만 다 찍는데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쪽 밴드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게끔 되면은 이거는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종실이가 추천한 물건이구나 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놓고 올리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를 내가 사진 찍어 놓고 올리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가실 때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 가셔도, 어느 특수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옮겨 가셔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한 4개월 정도는 추천 물건을 가지고 들어보고 물어보시면서 하나 낙찰 받으면서 하나 처리해 볼 때까지는 입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거기 매 강의마다 추천 물건을 저한테 좀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월 2번씩 네. 두 번째 화요일 날 10시에 와서 한 25개 정도를 추천 물건을, 지금 내가 설명했듯이 이런 물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파는 것이다, 설명 제가 해드려요. 그럼 본인이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낙찰 받았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팔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제가 서울에서 라이브로 하는데 똑같은 강의를 화요일 날 창원에서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물건을 한 25개씩 골라서 4개월 동안을 고르니까 한 50개씩 해서 이제 4개월 동안에 한 200개 정도를 골라드리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토요일 날 하는 것을 라이브로 창원에서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등록을 하시면은 제가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게끔 다 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토요일 날도 듣고 또 화요일 날 오셔서 또 한번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진짜 수강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부원장님, 전부 다 수강한다니까 빨리 받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